자, 들어갑시다. 등차 수열 남아있는 문제 대표 예제 3개 보고 등비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7번입니다.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이라고 했던 거를 배우고 지금 대표 예제 6번까지 푼 상태인데 다시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게 되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항 A1 첫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다음 합입니다.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유찬이 다 보고 왔나요? SN이라고 하는 애, 이 SN은 등차 수열이 합이고 얘는 2분의 N 곱하기의 A1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낼 수가 있고, 일반항으로 고치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었어. 리우 눈이 너무 피곤해 보여. 어떡해. 피곤해요. 아니, 누가 봐도 피곤해 보여. 어떡해. 이거 죽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항적으로 주어졌을 때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애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지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다음 저 일반항에서 N제곱이 개수인 A라고 하는 애를 두 배를 한 게 공차다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대표 예제 7번 보시게 되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합인데 상황적으로 이제 수열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죠. 자, 첫째 항이라고 하는 애가 26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다음 공차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때 첫째 항부터 해서 n번째까지 항의 합이 최대가 되래. 최대가. 자, 얘들아, 합이 최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26부터 해서 23, 20, 17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 그지? 자, 근데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 어디까지 더해야 되나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해되니? 문제 상황적인 건 이해되죠?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애는 26, A2라고 하는 애가 23 해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 A 얼마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 A 얼마?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될까요? 10. 10. 자, 공차가 10개 더해져야 된다, 그지? 공차가 10개 더해지면 11번째입니다. 나 9개 더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9개네요. 10 맞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은재가 맞았네요. 이제 했어야겠다. 미안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음수들이 포함이 되면 안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해서 9번째까지 항의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의 가장 최대값이 되겠구나 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개념적인 게 아니고 상황적인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개념과 상황을 적절하게 구별을. 이제 왜 네가 졸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해서 9번째까지 항이 합이니까 SN은 2분의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보다는 첫째 항을 알고 있고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 얘로 계산을 해주는 게 더 간단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4. 얘는 52. 두 개 계산하면은 26? 13 곱하기 9는 얼마일까요? 13 곱하기 9. 117? 이라고 하는 항의 합이 가장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에서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 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9번째 항이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항의 합까지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거는 9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로 마무리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합까지 챙겨주는 거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A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래. A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라. 다음 A11이라고 하는 애는 21에. 자, 봐봐봐. 첫째 항부터 해서 n번째까지 항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이 최소값이야. 자,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더해야 되냐를 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A3이랑 A11을 보고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지. 얘네 두 개에 대해서 공차는 몇 개 차이가 나는 거야? 8개? 8개죠. 네. 앞줄 빼고 왜 뒷줄은 멍한 거 같지? 이상하다. 공차가 8개 차이입니다. 근데 숫자 차이가 24다, 그지? 그럼 공차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이다, 그지? 이상하다, 근데 또. 분명 이상하다. 월요일에 10시, 저 8시 왔을 때 되게 쌩쌩했는데. 그때는 이제 잠을 많이 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학교를 안 갔다 왔으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 얘들아. 그러면은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또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 공차가 두 개가 빠진 거니까, 두 개가 전에 있던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애가 될 거고, A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7이 되고, A3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 A4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겠네. 이제부터 A5라고 하는 애는 2가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양수가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SN에 대한 최소값은 여기에 있는 이 4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합의 공식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 얘는. 그래서 여기 있는 4개를 더하게 되면 SN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2라고 하는 답이 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상황적인 거를 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이제 8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 SN이라고 하는 합이 주어져 있다. 등차 수열의 합인데 SN이라고 하는 데가 3n제곱 마이너스 4이네. 마이너스 4이다. 자, 얘들아,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안 나왔네, 그지? 그냥 수열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등차 수열의 모양을 보세요. 얘네들을 보세요. 이 모양을 보자마자 아,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 모양이 저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애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고, 지금 제일 뒤에 있는 숫자 C라고 하는 애가 없잖아.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첫째 항 A1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야 S1이라고 하는 걸로 구한다. 알겠지? 기억나지? A1이라고 하는 애가 S1이야. 자, S1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지. 다음 공차 얼마야? 유찬이가 한번 말해보자. 공차가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애매해? 예진아? 공차 얼마 나와? 왜? 리우야? 공차 얼마 나와? 여기 얼마? 공차 얼마? 6. 오, 개쩐다. 알려줘요, 하지 마.
공차가 6이죠. 왜 공차가 6이냐? 여기 있는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니까 2a라고 하는 애가 공차가 된다니까. 그래서 얘 숫자의 2배인 6이 공차가 된다고. 알겠니? 됐어? 물론 정확하게 an을 계산을 할 때는 sn 빼기 sn-1로 계산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항 그냥 1대입하면 되니까 편하고요. 공차 n제곱의 개수 2배 하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6n-7. 자, 얘네들 일반항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을 거냐? 공차가 있다, 그지? 이 공차에다가 n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1을 넣었을 때 얼마로 첫 장이 될 거냐로 얘 뒤에 숫자 결정해주면 일반항이 끝납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애는 6n-7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다음 a1 더하기 a4를 구하래. 자, a1이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구해놨고요. a4는 일반항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겠다. 4, 6, 24에다가 7 빼면은 17. 얘는 17이다. 두 개 더해서 16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일반항을 구하기가 싫어.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거는 1 대입하면 되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A4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는 S4라고 하는 항의 합에서 S3이라고 하는 항의 합을 빼주기만 하면 A4가 등장하죠. 이게 편하다면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에서 대수 파트가 다 그러긴 한데 뭔가 하나의 풀이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좀 유연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걔가 안 되면 수능을 못 봐서 그래요. 뭔가 하나의 풀이 과정으로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수능까지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음 sn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2n제곱 플러스 5n-1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어. 이때 ak라고 하는 애가 91이라고 주어졌네. 이때 k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sn을 보세요. sn을 보게 되면은 이 모양을 봤더니 얘는 등차 수열이긴 합니다. 근데 첫째 항이 안 돼요. 등차 수열이. 뒤에 C라고 하는 숫자가 붙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 가지고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하고 K-1 합을 빼줘서 91이다 라는 걸로 계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얘를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SK라고 하는 거에서 SK-1을 빼서 얘가 AK라고 하는 건데 이 계산 결과가 91이다 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먼저 보여줄게요. 첫 번째 풀이 방법. 자, 얘 첫째 항 S1이라고 하는 게 A1이 될 텐데 1을 대입하게 되면 2, 5, -1이죠. 그러면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6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와. 근데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은 아니거든. 그러면 S2라고 하는 걸 구해서 A2라고 하는 걸 구해낼 거야. 자, 2 대입합니다. 4, 8, 10. 그러면 1 빼서 17이 됩니다. 자, A1이라고 하는 애가 6이었고 S2라고 하는 애가 17이야. 그러면 A2라고 하는 애가 구해지겠지? A2라고 하는 애가 1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음 여기에서 n제곱의 개수의 2배 4라고 하는 애가 공차가 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애는 6인 거고 A2부터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애는 자, 공차가 4인 애고요. 4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2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로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AK라고 하는 애가 91이 나오도록 하는 n 값은 22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K 값이 22가 된다라는 걸로 하나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SK에서 SK-1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2n제곱 플러스 5n-1에서 빼기에 n자리에 전부 다 n-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 4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n이라고 하는 애가 22다 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발 유연함, 사고,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 같은 뇌를 가지지 말고 말랑말랑한, 귀엽고 말랑말랑한 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뇌가 안 굳었어. 내가 뇌가 굳은 사람이야. 나이가 먹어서. 아니에요. 오, 착한 거 봐. 다른 반에서는 그치 이러고 있는데. 오, 착한 거 봐. 그치 하는 애들은 진짜 내가 볼 때마다 혈압이 올라. 이 자식들. 자,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 대표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야차. 왜? 또 볼 찔렀어? 이러고 있었어? 자, 첫 번째 문제. 연속하는 9개의 자연수 합이 135라고 주어졌네요. 자, 이때 9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자, 9개를 다 더했는데 9개의 합이 135래. 자, 얘들아 봐봐. 연속하는 자연수잖아. 1, 2, 3, 4, 5, 6, 7, 8, 9. 공차가 1인 애들이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공차가 1인 애가 총 9개 더해졌는데 그게 139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S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총 9개가 있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애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A라고 둬서 2A라고 둘게. 그 다음 n-1D인데 D는 1이니까 그냥 8이라고 둘게요. 얘가 135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2 약분시키고요. 얘 9로 약분시켜서 15. 맞나? 네. 맞지? 자, 그러면 약분시켜서 A 더하기 4라고 하는 애가 15가 된다는 거고 4를 넘기면은 A라고 하는 애가 1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수가 11이고 11, 12, 13, 14, 15, 16, 18, 19,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19까지를 다 더하면은 139라고 하는 애가 등장한다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가 11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8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지? 자, 100 이하의 8의 배수 몇 개 있을까? 개. 12개죠. 그러면 8, 16, 24 해서 총 12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번째 있는 애가 96이거든요. 그래서 8 더하기 96, 그 다음 12개 있고 2로 나눠주면은 8의 배수가 다 더해지는 거겠지? 104 더하기 6입니다. 624.
이렇게 계산되겠네? 네. 자, 이제 등비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를 잘못해버려가지고 컬러로 뽑았습니다. 이쁘죠? 나는 항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등비 수열을 딱 배우고 나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대표 예제를 풀러갈 건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서 대표 예제를 몇 개 못 볼 가능성이 커요. 아, 진짜. 그러면 아쉬우면 쉬는 시간 없이 예진이 뜻대로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 뭐? 숙제 하고 싶다고. 아, 그러면 미호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오늘 클리닉 때 테스트 보면 안 돼요? 진짜? 네, 그냥 공수만 한거 좀 질려가지고 클리닉 때 테스트 보고 싶습니다. 예진이가 보고 싶다니까. 이번에 예진이 보가 맞다. 아니. 그러면 되겠다. 그런 거 있죠. 저 지금 예진이 지겨우면은 1등급 만들기부터 다 풀어. 아닙니다. 아니 저 그 아직 안 풀었어요. 그 행복한 1등. 그러니까 행복한 1등급을 풀어.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아니, 풀어. 저 능력이 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아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서워. 나의 늪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요리조리 한번 피해봐라. 아 되나? 그거는 그냥 거니까. 알겠었어. 뭐야 이거? 아 근데 영어 쓸? 마이 컴포트. 아, 뭐가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오 짜증나. 완전 인기남이시다. 오. 다 돈 빠져나가고 있어. 씨. 너무 슬퍼. 자, 등비수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등비수열을 볼 거는요.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똑같은 애였잖아, 그지? 등비수열은 비율이 같은 애라고 했습니다. 비율이 같은 게 등비수열이야. 자, 순서 똑같이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적어보도록 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나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1, A2, A3, A4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비율이 같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곱해져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야. A1에서 어떤 거를 곱해서 A2가 되는 거고, A2에서 어떤 걸 곱해서 A3가 되는 거고, A3에서 어떤 걸 곱해서 A4라고 하는 애인데, 이 곱해지는 각각들이 다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퀴즈. 각각들이 곱해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뭘까요? 공비가 되겠습니다. 공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무장공비, 죄송합니다. 자, 공비라고 하는 애가 곱해진다는 거야. 자, 이때 공비라고 하는 애는 R이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R이라고 하는 애가 공비라고 하는 애가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2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냐? A1 곱하기 R. 간단하게 그냥 A라고 첫째 항을 놔둘게요. A3는 AR 제곱. 그 다음 A4라고 하는 애는 공비가 3개 곱해져서 AR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n번째를 생각을 해보자고. n번째는 공비라고 하는 애가 몇 개가 곱해진 애일까요? N-1개. 감사합니다. 이 자식들 진짜 그냥
이거 그냥 다산 중에서 애들을 많이 잡나 쌤들이? 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편이죠. 이런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AN이라고 하는 이 일반항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첫째 항 A1을 그냥 A라고 적을게요. A라고 하는 거에다가 곱할 겁니다. 공비라고 하는 애를 N-1개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N자리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0제곱이니까 그냥 첫 번째 항 A가 나오게 되겠다, 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갈수록 여기 있는 공비가 하나씩 빠진 애들이 곱해진다라는 거야. 그게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이 되는 거야. 됐니? 자, 다음 두 번째.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서, 걱정하지 마. 뒤에 등비 정리하는 게 꽤나 오래 걸릴 거야. 자, 두 번째,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우리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네. 저번 시간에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애가 등차 중항이라고 했잖아. 관계는 양쪽에 있는 걸 2개를 더한 거는 가운데 있는 거를 2배 한 거랑 같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A, B, C 이 3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여기에 가운데 있는 애를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얘네들 3개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라고 하는 거에서 공비 R을 곱하면은 B야. 여기 위에다가 살짝 AR이라고 적어 놓을게. 그 다음 B에서 C에다가 공비 하나 곱한 게 C네. 그래서 AR 제곱이네. 자, 봐요. 이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 B제곱은 AC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자, 가운데 있는 거를 제곱시키면 양쪽에 있는 걸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야. 자, 지금 등차 수열에서는 뭔가 더하거나 빼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뭔가 곱하거나 나눌 거라는 게 느낌이 오지. 그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은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세 번째는 등비 수열에 대한 합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이다. 자,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공식부터 알려드리자면 SN이라고 하는 애가 쭉 그어서 1-R 곱하기 첫째 항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한 R-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다. 얘네 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왜 굳이 두 개를 다 알아놔야 되냐? 자, 여기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공비 R이라고 하는 애가 0부터 해서 1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R 공비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돼도 되기 때문에 절대값 R이라고 하는 애가 0부터 해서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분모가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보는 거고, 다음 이 경우에서는 절대값 R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은요. 자, 그러면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럼 저기에서 1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분모가 0이 돼서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은 말랑말랑한 뇌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 네, 다음. 자,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가 1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공비가 1이라고 생각해봐. 첫째 항에서 공비를 하나 곱해. 내가 A거든? 내 다음에 올 사람은, 내 다음에 올 숫자는 뭐지? A.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A.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SN이라고 하는 애는.
첫째 항 곱하기 n, 즉 an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나요? 자, 얘네들에 대한 원리는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항부터 해서 다 더해놨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거를 공비 R 하나를 곱한 다음에 쭉 나열을 시켜서 빼버리면은 첫째 항 빼기 마지막 항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제 앞에 거는 1-R이라고 하는 애가 되면서 나눠버리면은 나온다라는 거거든. 보여줄게. 다들 상상의 나래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보여줄게요. SN이라고 하는 애는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n-1제곱까지. 그지? 그게 첫 번째 항부터 해서 n번째까지 항의 합이잖아. 여기에다가 공비 r을 하나를 더 곱하는 거야. rsn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ar 플러스 쭉 해서 ar n-1 플러스 ar n제곱 얘가 되겠지. 그러면서 얘네 두 개를 빼버리는 거야. 얘네 두 개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r의 sn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 두 개만 남죠. 근데 a라고 하는 애로 뽑아내면은 1-r의 n제곱이 되면서 1-r을 나눠주면은 이 공식이 등장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등비수열에 대한 합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등비 수열 합의 일반항.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의 일반항을 봤었잖아.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모양.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랑 다를 게 뭐냐? 여기에 있는 N이라고 하는 애가 공비의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비에 대해서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n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공비가 되겠습니다. 얘가 공비가 되겠다. 저기에 있는 숫자 a는 뭔가요? 무시해도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서 b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뒀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애의 의미는 여기서만 사용이 되는 건데, 자, 먼저 a 더하기 b, 얘네 숫자 두 개의 합이 0이라고 할 때, 0이라고 할 때, 얘가 첫째 항부터요. 첫째 항부터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 B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는 첫째 항부터 성립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둘째 항부터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참고로 해야 될 거는 A랑 B가 0이 두 개를 더해서 0이 아닐 때, 이때 A1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S1이라고 하는 애로 찾아내 줘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알아놓으시면 등비 수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개념은 별거 없다,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한번 싹 다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싹 다 정리하고 대표 예제로 넘어갈 겁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뭐요? 그 정리할 적어야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등차랑 등비랑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등차 vs 등비.
등차랑 등비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표 준비할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개에 대한 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아이씨. 자, 먼저 첫 번째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입니다. 차이가 일정한 거죠. 차이가 일정한 게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럼 등비 수열은 비율이라고 하는 애가 일정하다는 거지. 비율이 일정하다. 자, 이때 차이가 일정하다. 이때 이 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요. 공차라고 하는 거고, B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비라고 나타내고, R이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겠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항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반항.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어떻게 적냐? AN은 A1 플러스 N-1 D라고 하는 걸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고요. 등비 수열은 AN이라고 하는 거를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쭉 나눠요. 자, 다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간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격. 자, A10 아니 A 뭐라고 하지? AL 아니 AM AM과 N이 있다. 이때 두 개의 차이인 N-M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얘만큼의 칸이 작네. 공차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10이라고 하는 거랑 A1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1을 뺀 9개의 공차 차이만큼 해당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AM과 AN이 있을 때 잠깐만 얘들아 적었지. 아니야 됐어 냅둬 그냥. 자, N-M 제곱만큼이 공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즉 얘는 곱하기 R에 N-M 제곱이 된다는 거고, 여기 뒤에다가 그럼 이걸 하나 추가해 주자. 플러스 N-MD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나타내자. 그러면 안 지워도 될 것 같아. 즉, 첫 A1이랑 A10이랑 비교를 했을 때 공차가 9개 더 곱해진 거다. 즉, R의 9제곱만큼 더 곱해진 결과다라는 게 차이다. 그 다음 대칭성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한데, 이 남아있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3개, 여기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옆에다가 이제 첫 번째 수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즉,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먼저 첫 번째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은 어떤 거가 특징이냐? 왼쪽에서 봤듯이 일반항이 있는데 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습니다. n에 대한 1차식이 되겠다. 다음 n의 개수가 일반항에서 n의 개수가 공차가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n에 대한 개수가 공차가 된다라는 거, 그게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이다. 두 번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이 등비수열에서는요,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야. 여긴 지수를 빨간색으로 고쳐주겠니?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밑이라고 하는 애가 공비가 된다는 거지. 얘는 특이한 게 밑이라고 하는 데가 공비다. 그래서 일반항을 보게 되면 여기 지수 자리가 1차식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밑이 공비가 된다라는 거, 그 두 개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서요.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이 항 사이의 관계인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열이 항 사이 관계다. 먼저 첫 번째, 등차 수열에서는 AN번째에서 AN-1번째를 빼면은 공차라고 하는 관계가 나왔다, 그지? 그래서 차이가 하나의 공차가 되겠습니다를 의미했다면, 두 번째, 등비수열에서는, 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AN-1번째 항을 AN번째 항으로 나누게 된다면, AN번째 항을 AN-1번째 항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공비 R이라고 하는 데가 등장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거거든요. 저기 앞에 있는 표를 좀 지우고 우리 재구성했던 거 기억나죠?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대한 재구성을 한 번만 정리를 끝내고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뭐가 안 돼? 다 들려? 뭐가 안 돼? 진짜 가보네? 예진이가 안 돼 한 줄 알았는데 리우가 안 돼라고 했구나. 아니, 예진이죠.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 재구성입니다. 자, 수열이 재구성이다. 먼저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한 재구성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의 재구성.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잘해. 아, 이거 아니야? 형한테 소개시켜줘. 자, 등차 수열에 대한 항이 있다면은 등차 수열의 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항들을 일정한 간격이나 아니면은
일정한 개수. 일정한 개수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항을 띄엄띄엄 가져가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일정한 개수로 새롭게 재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새롭게 재구성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을 첫 번째로 그냥 재구성을 시키든지 아니면 두 번째 더하든지 세 번째 빼든지 아니면 네 번째 곱하기 상수를 하든지 하면은 얘네들이 결과가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재구성해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이거 증명을 해줄까? 아니면 그냥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약간 좀 의도가 좀 불순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봐야 돼요, 지금. 맞아요. 맞긴 해. 이해를 해야 맞긴 해. 자, 먼저 첫 번째 재구성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A1, A3, A5, A7 이런 애들 A5, A7 자,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대로 내가 가지고 온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이라고 하는 애는 A1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 애 이렇게 재구성이 된 애들도 전부 다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도 나오겠다, 그치? 자, A1에서 A3으로 갔어. 여기서 차이는 플러스 2D라고 하는 것들로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차가 2D가 되는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 이게 첫 번째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A5 더하기 A6 이런 애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첫째 항 같은 경우에 A 더하기 A2니까 2A 더하기 D라고 둘게. 여기도 그냥 A라고 두자. 첫째 항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 이 각각들에 대해서 얼만큼 공차가 더해지냐를 볼 거야. 자, 1에서 3으로 가요. 그러면 공차가 몇 개 더해진 거야, 얘는? 2개가 더해졌지. 다음 2에서 4로 가는 거예요. 2에서 4로 가는 것도 공차가 2개가 더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총 4개에 대한 항이 필요하겠다, 그치? 자,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봐봐. 여기에 1이랑 2랑 2개 더하면 3이다, 그치? 얘는 3이야. 얘랑 더하면 7이다, 그치? 얘네들 차이만큼이 공차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공차는 4D라고 하는 애로 재구성이 된다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도 빼는 게 성립합니다. 빼는 게 성립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지? 네, 얘로 봅시다. A1 더하기 A2 빼기 A3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번째 A4, A5, A6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얘가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2D인데 얘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애가 첫 장이 될 거다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있는 거 얘는 3D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4D 얘는 A 플러스 5D가 되겠다. 얘를 빼게 되면은 남아있는 애가 A 플러스 2D가 돼요. 얘를 다 더하게 되면은 A 플러스 2D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애에서 공차가 3개가 더해진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공차는 3D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뺄셈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재구성으로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상수항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네 번째, A1에서 빼기 3A2. 다음, A3 빼기 3A4. 요런 애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있는 항에 대한 첫째 항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4D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상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도 똑같은 등차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등차수열에 대한 재구성이 된다라는 거야. 다음, 오늘 배운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재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등비수열의 재구성. 자, 등비수열의 재구성인데 먼저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네. 뭐 혼자서 이러고 있다네. 많이 쓰는 자, 등비수열의 항이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간격이나 일정한 개수 가지고 쟤네들 똑같이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게요. 쟤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새로운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새로운 등비수열로 나오게 된다. 왼쪽 거랑 그냥 똑같은 거야. 일정한 간격, 일정한 개수로 재구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항을 곱하는 것들 계산하면 새로운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도 똑같은 예제로 가지고 올게요. A1, A3, A5, A7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과 얘는 공비가 되겠다, 그지? 얘들을 보게 되면은 첫째 항은 A입니다. 너 왜 책을 찍고 그래? 그럼 하기 싫으면 말로 하지. 그럼 책을 찍고 뭐. 아니 리우야? 아니 진짜 뭐 하기 싫다고 막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말로 하지 그냥 그거를 찢어버리네. 이렇게 들어가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1이라고 하는 거랑 A3 관계를 한번 봅시다. 얘네들이 공비가 두 번 곱해진 겁니다. 따라서 공비라고 하는 애는 R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AR이라고 하는 애가 첫째 항이 되는데 A1에서 A3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 두 개가 곱해지는 거잖아. A2에서 A4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두 개 곱해진 거야. 그래서 얘 항에서 얘 항으로 변할 때는 결국에는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곱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덧셈을 했을 때 공비도 잘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A1 더하기 A2 빼기 A3라고 하는 거랑 A4 더하기 A5 빼기 A6라고 하는 거, 얘네들을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AR 빼기 AR 제곱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A로 안 묶어낼게요. 자, 다음 얘네들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 A1은 공비 3개가 곱해져야 되는 거고, 2는 공비 3개, A3이 공비 3개가 곱해져야 된다, 그지? 따라서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의 관계는 공비 3개가 곱해진 관계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야. 네 번째, A1 빼기 3A2.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성입니다. A3 빼기 3A4라고 하는 거. 자, 먼저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3AR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다음, 얘에서 얘로 변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랑 둘 다 공비가 2개씩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공비는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눈치를 채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에서는요, 재구성을 할 때 차이만큼 공차가 더해지는 건데, 얘네들은 항의 개수만큼 공비가 곱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규칙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등차 수열을 재구성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고, 등비 수열을 재구성해도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여기 있는 예제들은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너네들 그냥 이해 편하라고 적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책 358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자, 3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원리합계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자, 이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쓸모짝이 없는 것들로 판정이 돼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두고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게 조금 좀 강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 2학년들에서 모의고사 등장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개념 배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버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되면은 하긴 할 겁니다. 상위반에서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상위반 갈 거죠? 자, 어쨌든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는 잠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8페이지부터 해서 어디까지냐? 362페이지까지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각각 한 문제씩들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으아! 다 적었죠, 이거? 예. 으아! 영차! 개실. 개실의 첫 번째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야, 두 번째 것들만 보자. 두 번째 것들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시면은 4, 2루트 2 이런 수열이래. 얘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지금 얘는 각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된 걸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2로 나눈 거죠. 자, 근데 얘를 곱셈으로 나타낸다면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들로 곱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을 찾게 되면은 첫째 항 4 곱하기에 공비 루트 2분의 1의 n-1제곱 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기까지 냅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다음 두 번째 개시 2로 넘어가죠. 얘도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 x, 1, y 얘네들이 등비수열이 되래. 자, 그러면 봐봐. 공비가 하나 곱해져서 x, 공비가 하나 또 곱해져서 1이다. 그치? 자, 재구성을 생각해 봐봐. 얘에서 얘로 가는 재구성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등비수열이지. 맞아? 자, 그러면 얘에서 여기로 갈 때 공비가 두 개가 필요하겠네. 그럼 공비 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4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R제곱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공비 R이라고 하는 애가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가능한 거는 2, Y는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개시 3 어감이 여러분들만 즐겁다면 언제든지 욕설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가 욕하지 마. 당연하지. 특히 후배들한테. 내 차가 그러면 안 돼.
유찬아, 제 학교에서 막 보면은 유찬이 일로 와봐 하면서 욕하는 거 아니지? 그런다고? 아니 괜찮아. 그러면 안 돼. 상상치 못한. 아니 저 유찬이랑 되게 가깝게 인사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유찬아 웃어. 그런 거 아니야? 유찬아 웃어. 은재는 속으로 지금 다행이다. 다행이다. 같은 학교 아니다. 휴. 인사해요. 자, 어쨌든 게시 3 1번을 보도록 하죠. 야, 그 멘트가 더 무서웠어. 너가 나. 아, 우리 유찬이 옆반이래, 둘이. 유찬이 맨날 무섭겠다. 언제 어디서 문비우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밖에 나갈 때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니야? 드럭하고 슥 보고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만 있어야겠다. 자, 첫 번째 2, 6, 18, 54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얘네들에 있어서 첫째 항부터 해서 n번째까지 항의 합을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수열인지부터 봐야죠. 2, 6, 3, 2, 6 비수열입니다. 네, 곱하기 3씩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을 한다는 거야. 자, S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합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공비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기 때문에 R-1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n번째까지 항의 합인데 A라고 하는 첫째 항은 2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 공비라고 하는 R이 3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애를 구할 수가 있겠지. SN은 2분의 으악 깜짝이야. 방갈죽이 됐는데? 그래서 불길에서 쌓아냈다. 2분의 첫째 항 2 곱하기에 공비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2 약분시키면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해주면은 n번째까지 항의 합이 등장하겠네요. 자, 다음 계시 4. 자, 개념 체크 4번 문제 보게 되면은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의 합이 SN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자, 얘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대.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대. 자, 얘들아 봐봐. 쟤네들 SN이라고 하는 애 일반항에 대한 모양이 기억나니? 네.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방갈죽 됐지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실제로 그런다는 건 아니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걸리면 뜨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잔인해서 안 되겠지. 자, 여기서 S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제곱 곱하기 N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랬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냐면은 얘 앞에 붙은 1이야. 그러면 1, 이 A 자리에 있는 거고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0일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했고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 됐니? 자, 그러면 첫째 항 A1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입니다. S1로 계산해야 되고요. 얘 계산하게 됐을 때 4라고 하는 애가 등장합니다. 됐나요? 다음 여기에서 R 앞에 붙어있는 이만큼의 숫자가 공비가 된댔지. 그래서 첫째 항이 4고 공비 R이라고 하는 애는 5가 되는 일반항을 작성하게 된다면 AN이라고 하는 애는 첫째 항 4 곱하기에 공비 5에
n-1제곱 얘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데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뒤에 가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개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개시 넘어가시고요. 네. 대표 이제 10번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요? 5번은 이거요, 그거요. 네,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시간 끌지 마시고요. 네. 대표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 연금 그거를 안 풀어요? 예. 좀 나이스. 자, 대표이제 10번입니다. 첫 장이 24고요. 공비가 4분의 1이고 AK라고 하는 애가 32분의 3이래. 자, 그래서 첫 장은 24라고 적어 놓을게. 공비 R이라고 적고 얘를 4분의 1이라고 적어. 그리고 AK라고 하는 애가 32분의 3이 된다. 이때 K라고 하는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자, 공비가 몇 개 곱해져야 32분의 3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할까요? 계산 하면은 얼마? 공비가 몇 개 곱해줘야 되나요? 자, 24에다가 네. 하나씩 곱해가면 됩니다. 하나 곱하면은 6 되고요. 하나 더 곱해봐요. 그러면은 2분의 3 되고요. 하나 더 곱해볼까요? 그러면 8분의 3이고요. 하나 더 곱해볼까요? 32분의 3이 되겠네. 공비가 총 4개 곱해졌거든요. 그러면은 AK라고 하는 애가 얘가 공비가 4개가 곱해졌거든. K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될까? 5번째 항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애는 5입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별거 없죠? 대표 이제 2번, 10번에 2번 보시게 되면은 A4라고 하는 애가 16, A7이라고 하는 애가 2돼요. 자, 지금 7에서 4가 7만큼 변했잖아요. 그럼 공비가 총 3개가 곱해진 거다, 그지? 3개가 곱해져서 2로 되기 위해서는 공비 R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 A11이라고 하는 값을 찾고 싶어요. 7에서 공비 몇 개를 곱해야 11이 될까를 계산해보면 4개를 곱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2의 4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서 8분의 1이라고 하는 답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쉽죠? 다음 대표 예제 11번. 오늘 대표 예제 12번까지만 할게요. 잠깐만. 11, 12, 18, 7. 여기까지만 할까요? 근데 대신 다음 시간에 다 끝내면은 양이 조금 있긴 할 겁니다. 뒤에 중단원 마무리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네. 그러면 금요일이잖아. 좀 빡센데? 11번, 12번은 할래요 말래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할래요 말래요?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안 하는 게 몇 개인 거예요? 원래 합계 하나밖에 없을걸요? 그러네. 잠깐만.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일단 안 할래 한 표 나왔고요.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진짜 많아. 이제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더 보죠. 12번까지 합시다. 그러게 여러분들 조금 부담이 덜해지실 거라서 후딱 보도록 합시다. 대표 이제 11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약간 줬다 뺏은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아니야. A는 128, R은 2분의 1. 자, 요런 이미 돌아섰어요. 자, 같이 봅시다. 첫째 항이 128,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자, 이때 AN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아질 때 얘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언제 1보다 작아지냐라는 뜻이다. 그지? 자, 여기 있는 128이라고 하는 애는 2의 7제곱이에요. 그럼 공비가 7개 곱해지면 1이 되겠다. 그지? 첫 번째로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공비가 8개 곱해졌을 때부터 1보다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A9부터 1보다 작아지겠다라는 거라서 이 n값의 최소값은 9가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공비가 양수래. 공비가 양수래. 자, 이제 등비수열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공비가 양수다, 공비가 음수다. 왜냐면은 제곱하면은 얘네들 구별이 안 되잖아. 그지? A2랑 A4라고 하는 항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제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비가 양수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A2가 4예요. 다음 A4라고 하는 애가 64래요. 자, 이때 AN이라고 하는 애가 1500보다 더 크대.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얘 공비가 2개 곱해졌는데 64가 됐대. 얼마가 곱해진 거야? 16이 곱해진 거다. 그지?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6이네. 따라서 R이라고 하는 애는 4가 되겠다. 됐나? 자, 그러면 언제 1500보다 더 커지냐라는 거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해서 일반항 자체를 세워버리자는 거야. 자, 두 번째 항이 4래. 공비가 4거든. 그래서 첫째 항이라고 하는 애는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 두 개 가지고 일반항 AN을 적게 되면은 1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4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N이 되겠다라는 거거든. 자, 이거 n에다가 7 대입하면 4의 6제곱이에요. 2의 12제곱이 되면서 처음으로 1500보다 넘어지게 됩니다. 맞나? 7, 6제곱. 맞나? 6 대입하게 되면은 4의 5제곱이라서요. 2의 10제곱. 그래서 1024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n자리에 들어갈 거는 최소 7부터 가능하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곱셈이니까 조금 더 커질 뿐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후딱후딱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라스트 찐막. 자, 대표 이제 12번입니다. 3이랑 48 사이에 7개를 집어넣었대. 그러면 3, A1, A2 해서 A7까지 있고 여기에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거야. 자, 이때 얘가 등비수열 이룬대. 등비수열. 이때 A3 더하기 A5를 계산하라는 거거든. A3 더하기 A5를 계산하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애가 첫째 항이 되겠다. 그지?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48이라고 하는 거는 몇 번째 항이 될까요? 이거 등차 수열에도 똑같이 있었지. 두 개 숫자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 만들어냈던 거. 자, 얘도 똑같은 거야. 48이라고 하는 숫자를 앞에 있는 7 보고 얘 8번째요 하는 순간 틀린다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인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9번째. 으악, 깜짝이야. 아이, 참. 9번째인 거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지. 아니 말고. 자, 그러면 9번째이기 때문에 공비가 몇 개 곱해진 거야? 제 카메라에다가 VR라가 걸렸다 지금. 공비 몇 개 곱해진 거야? 뭐 하는 거야? 반짝하지 마. 자, 여기에 공비가 8번이 곱해진 결과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3에서
48이 되기 위해서는 16이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R8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6이 되는 거고, 결국에 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딱 2가 된다는 거고, 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얘 3루트 2가 되겠다, 그지? 얘는 6. 그 다음 A3이라고 하는 애가 6루트 3이 되겠네. 그 다음 A5라고 하는 거는 R제곱이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곱한 12루트 3이 되면서 18루트 3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얘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보고 끝내죠. 네. 자, 4분의 1과 32 사이에 총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 A1, AN. 이때 공비가 2래. 공비가 2. 얘가 첫째 항이다, 그지? 32는 몇 번째 항일까요? 맞춤을 끝내줄게. N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가 되겠다, 그치? 끝! 답 내고 끝낼게.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까지 공비가 몇 개가 곱해져야 될까요? n 플러스 1개가 되겠다, 그지? 아래 n 플러스 1개라고 하는 애가 얘에서 얘가 곱해진 얘가 2의 5제곱이고 그러니까 2의 7제곱 그럼 128이라고 하는 애가 곱해져야 된다는 거네. 자, 그래서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n이라고 하는 애는 6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에 잘 넣었을 때, 사이에 어떤 숫자들을 넣었을 때 제일 처음, 제일 마지막이 각각 첫 번째랑 몇 번째 항이 되는가를 잘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예진이의 소원대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